오르골, 바람의 숲은 종일 음악을 연주했는데 굵기에 따라 흔들림은 다소 달랐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들의 가지를 떨어대며 그다지 조용하지 않은 합주를 하면서 긴 겨울을 버텼다. 듬성듬성 매달린 나무십 사이로 부는 작은 바람은 풀피리 소리를 발았고 잔가지에 불던 바람은 클라리넷 소리를 원했다. 가끔씩 세차게 불어오는 북쪽의 큰 바람은 멀리까지 울려 퍼져나갈 종소리를 원했으나 네덜란드 르겔스텐 마을 뒤 바람의 숲은 결코 종소리를 연주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그 일이 있은 후 결코 종소리만큼은 연주하지 않았다. 6살의 어린 소녀 스텔라는 오래된 감색 비로드 원피스에 주황색 실크 리본을 허리에 동여매어 제법 멋스러웠으나 손때를 탄 치맛단에 레이스가 많이 달아 나풀대는 실밥이 누렇게 변색되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발의 야무진 콧날 푸른빛 영롱한 스텔라의 눈망울을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친 사람이라면 누구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스런 아이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아주 똑똑한 아이였으므로 바람의 숲은 스텔라를 사랑하고 보호했다. 4살 때로 기억하는 엄마의 행방불명 이후 스텔라는 바람의 숲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아 헤매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과였고 소녀의 아빠 칼리오는 그런 스텔라의 외출을 문제 삼지 않고 묵인했다. 스텔라의 아빠 칼리오는 교회의 종직이었는데 14세기 초 네덜란드로 이주해온 부모를 따라 소년 시절부터 25년간 맡아온 그의 교회 직분은 어느새 그의 직업으로 변해 있었다. 매일 정각의 시간에 맞춰 종직이 방에 설치된 여러 다발의 끈을 번갈아 당기며 쇠로 만든 공이가 종을 치게 되어 소리를 내는 것이었고 종은 크기가 다른 여러 개로 이루어져 각각 높이가 달랐으며 교회의 맨 꼭대기층에 거대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가까이서 들어야 하는 종소리는 엄청나게 커서 그 이후로 칼리온의 귀는 많이 나빠져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특유의 무표정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칼리온의 태도에 사람이 건방져졌다며 내심 못마땅해 했으나 그의 청력 탓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고독하고 힘든 종직이 생활을 오래 한 탓인지 칼리온의 골격은 매우 훌륭했으나 바짝 마른 몸매의 큰 키는 오히려 그의 어깨를 굽어 보이게 했다. 그의 신앙심은 무척 깊었고 두 눈은 빛나는 총기로 가득했으며 그 역시 말수가 적었으니 스텔라는 아빠를 빼닮은 셈이었다. 아빠는 자신의 딸인 스텔라를 무척 사랑했다. 스텔라의 엄마 파브리아는 칼리온과 비슷한 시기에 먼 스위스에서 르겔스텐으로 이주해 왔는데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목마른 영혼처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 낯선 마을인데도 무슨 일이든 거침없었고 특히 빼어난 미모 탓에 늘 남자들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런 그녀의 분방함은 그녀가 보기에 꼭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칼리온을 만나게 됨으로 사그라졌고 칼리온에 대한 그녀의 끈질긴 구애로 인해 그의 구도를 접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녀가 22살 되던 해 종직이 칼리온과 파격적인 결혼을 강행했고 그 사실은 한동안 그녀의 집과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듯했다. 그만큼 종직이 칼리오는 타인들에게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으나 파브리아는 그런 사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살다가 결혼 이듬해 예쁜 스텔라를 낳았다. 파브리안의 부모는 종직이 칼리온과의 결혼을 인정키 힘들어 딸과의 인연을 끊었지만 유일한 손녀인 스텔라만큼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파브리안과 그녀의 부모 사이에 항상 자잘한 문제가 불거져 늘 거침없고 밝게 살아오던 그녀조차 우울하게 했으며
그런 일들로 인해 칼리오는 종종 집을 나와 교회 종지기 방에서 기거하는 횟수가 점차 늘었고, 그런 그의 모습이 활달한 아내 파브리안에게는 고통으로 과묵한 딸 스텔라에겐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 일이 있던 초겨울 어느 날 르겔스텐 마을, 바람의 숲은 침묵했다. 정오가 되어 당연히 울려야 할 종소리가 들리지 않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언덕 위 바람의 숲을 배경으로 높이 솟아있는 교회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교회는 마을의 구심점이었고 사랑방이자 회의 장소이기도 했으며 신부님 또한 모든 마을 사람들의 대부나 마찬가지여서 과분한 존경을 받고 있던 터라 변함없이 항상 제 시간에 울리던 종소리의 중단이 보통 일은 아닐 거란 염려들을 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쌓인 채 모두들 일손을 놓고 교회 쪽을 향해 촉각을 세웠다. 바로 그때 교회 주변에서 둔탁한 소리가 크게 들렸고 비명 같은 스텔라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급하게 교회로 뛰어갔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는데도 바람의 숲은 이상하리만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교회 뒷마당엔 칼리온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쓰러져 있었고 주변엔 파브리안이 정성스레 가져왔을 칼리온의 점심꾸러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그의 곁엔 어린 스텔라가 차디찬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웅성대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교회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높은 종지기 방 창문에 파브리안의 분홍색 목도리가 창가에 걸쳐진 채 초겨울 바람을 견디며 심하게 펄럭이고 있었고 그 뒤로 바람의 숲까지 이어진 사람의 키보다 높이 자란 겨울 억새풀 군락에 진저리 치듯 심한 흔들림이 숲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었다. 흡사 적을 피해서 숲속에 숨기 위해 달아나는 기병대 무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단지 바람 탓이었을까? 마을 청년 서너 명이 황급히 교회로 뛰어들어갔고 초동의 놀란 신부님도 교회 정문을 돌아 허둥지둥 칼리온에게 달려왔다. 잠시 후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있는 종지기방 창문으로 얼굴을 쑥 내민 청년들은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듯한 수신호를 보내왔다. 칼리오는 피로 얼룩진 손을 들어 자신의 창문을 가리키려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아빠를 마구 흔들어 깨우려 하던 스텔라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나 르겔스텐 마을, 바람의 숲은 내내 침묵했고 파브리아는 그렇게 흔적 없이 종적을 감췄다. 오랜 세월이 흘러 르겔스텐 마을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의 숲만이 비밀을 간직한 채 아주 가끔씩 조심스레 작은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 어떠냐? 내 이야기가 재미있었느냐? 이고 할머니는 이야기를 중지하고 등잔의 심지를 키워 불을 좀 더 밝혔다. 빅토르와 피엘 그리고 헨젤은 재촉하듯 할머니를 졸랐다. 이고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요? 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돌며 큰 쟁반 위에 만난 것들을 담기 시작했다. 창문을 긁어 새하얀 생크림을 한쪽에 담고 비스킷과 캐러멜로 된 벽을 조금 뜯어 담은 후 천정에 손을 뻗어 손바닥만한 초콜릿 4조각을 떼어내 쟁반에 얹어 딸기가 가득 든 타르트와 꿀물에 절인 과일을 함께 내어왔다. 잔뜩 긴장해오며 이야기를 듣던 어린 그레텔은 꼭 쥐고 있던 오빠 헨젤의 손을 놓고 조심스레 식탁 위로 조망만한 손을 올리곤 눈을 말똥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이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과자 쟁반을 건네며 식탁 위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서 맑고 영롱한 작은 종소리가 멋진 화음으로 울려 퍼지는 게 아닌가. 누벨 칼리온이란다. 얘들아. 아이들은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원통 모양의 양철 깡통이
톱니바퀴로 연결된 태엽에 감긴 채 천천히 돌고 있었고 그 옆에 빈 모양을 한 작고 얇은 철판이 못으로 고정되어 돌고 있는 깡통 표면의 돌기를 건드리며 튕겨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흡사 작디작은 종소리와 정말 똑같았다. 모양은 조악하고 허름했지만 그 소리의 아름다운 울림만은 정말 대단했다. 우와, 굉장해요. 이구 할머니.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레텔은 연신 먹기에만 열중이었다. 이구 할머니는 미소를 띤 채 나무 상자의 뚜껑을 닫은 후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야지. 얘들아. 아이들이 이구 할머니 주변으로 바싹 다가왔다. 스텔라의 엄마 파브리안이 실종된 지 넉 달 후 경찰은 남편 칼리온을 체포하러 왔단다. 실종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고 유일한 목격자인데도 정황을 미심쩍게 둘러대는 듯한 칼리온을 의심한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취조를 하려는 심사였지. 범인도 증거도 못 찾은 경찰이 사실상 죄를 뒤집어 씌운 셈이지. 곧 돌아올 거란 믿음으로 스텔라는 경찰에 끌려가는 아빠의 구분 등을 보고도 울음을 꾹 참았지. 그리고 한 3년쯤 지났을까 11살이 된 스텔라에게 어느 날 전해진 아빠의 소포로 인해 아빠가 얼마 전 사용됐다는 걸 알게 된 스텔라는 신부님의 도움으로 더부살이 하던 교회를 몰래 빠져나와 그 길로 아무도 모르게 바람의 숲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단다. 그런데 스텔라의 엄마 파브리안은 사실 그때 살아있었지. 스위스에 사는 파브리안의 할아버지인 파브르 백작의 명령으로 그의 수하 몇 명이 눈에 띄지 않게 마을에 잠입해서 칼리온을 교회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린 뒤 점심을 가져오던 손녀 파브리안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강제로 데려간 건데 그때 스텔라는 교회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단다. 그렇게 엉겁결에 스위스로 붙들려 가게 된 파브리안은 자신의 딸 스텔라를 데려오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두 해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아마도 칼리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아내 파브리안의 소식을 접했을 테고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은 채 미련 없이 사형을 받아들인 것 같단다.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스텔라는 아빠에게서 소포로 전해받은 엄마의 분홍색 목도리를 두르고 바람의 숲을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아 헤맸단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니? 그래서 난 아주 오래 전부터 빵과 과자를 매일 구워 집을 치장하고 과일과 캔디, 초콜릿으로 꽃밭을 가꾸며 혹시나 스텔라가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허나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스텔라는 오지 않았고 길 잃은 빅토르, 피엘과 헨젤, 그레텔 너희들만이 내 집을 용케도 찾아온 거란다. 이고 할머니는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이 누벨 칼리온을 지금은 오르골이라 부르지. 스텔라 아빠의 이름과 묘하게 같지 않니? 칼리온이란 종을 치는 쇠로 된 공이를 연결하는 끈을 뜻한단다. 여러 다발의 끈을 이것저것 당기면 공이가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지. 내 이야기 속 세 사람의 삶이 녹아든 상자란 생각이 문득 드는구나. 그러나 이건 꼭 알아두렴.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속삭이는 음성 같은 오르골 소리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들어보면 차갑고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는 것. 피곤하구나. 얘들아, 자, 이만 자자꾸나. 이고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서 등잔부를 희미하게 낮춘 뒤 잠을 잘 준비를 했다. 피엘과 빅토르가 할머니를 도와 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헨젤은 살며시 오르골 나무 상자의 밑부분을 들춰보았다. 거기엔 투박하지만 칼로 날카롭게 긁어서 적어넣은 글자가 보였다. To Stella by Callion from Den Haag. 헨젤은 이 오르골을 칼리온이
헤이그 감옥에서 만들어 스텔라에게 보낸 소포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그때 동생 그레텔이 오빠를 툭 치며 턱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생크림이 발라진 창문 옆 비스킷 벽면에 색바랜 분홍색 목도리가 막대기 사탕에 걸려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며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 니고 할머니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무 침대에 누워 덮은 이불을 손으로 쓸어대던 니고 할머니는 곧 잠이 들었고 아이들 넷은 살그머니 과자로 만든 집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이 숲이 르겔스텐 마을 바람의 숲인 것을 확신했다. 별이 가득한 고요한 밤, 르겔스텐 마을 바람의 숲은 아주 작은 종소리를 아니 오르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소녀의 아리도록 외로운 슬픔을 간직한 콧노래처럼 실로 오랜만에 연주여서 스스로의 음악 소리에 전율을 느꼈고 그 느낌은 내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고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펠리느 마르탕이라 소개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스텔라임을 끝내 부정했다. 하지만 칼리온이 만든 그 오르골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